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중형 SUV이자 대표 아파차, 대표 패밀리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에 더 뉴 산타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미 공개가 되었었죠.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렇게 한 해가 지나서 올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소렌토 풀체인지가 나왔기 때문에 산타페가 사실 페이스리프트였잖아요. 그래서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산타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소렌토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차예요. 왜냐면 이 차량의 기본 뼈대인 3세대 신형 플랫폼이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구동 모터나 엔진의 스펙도 사실상 동일해서 출력이나 토크를 뽑아내는 수치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차가 똑같은데 겉만 다른 거야. 뭔지 알겠죠? 마치 멜빵 바지를 입었을 때 차봤어요가 원피스를 입었을 때 차봤어요. 이게 다른 것 같은 느낌이죠? 오늘 텐션이 좋네. 아무튼 그렇지만 다른 점은 확실하게 외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웬 탐켄치 한 마리가 여기 전면부에 등장해 있죠. 페이스리프트 때 처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이 램프부 안쪽에 가로지르는 형태로 이렇게 독특하게 등장한 모습이 약간의 괴기스러움도 있으면서 독특한 포인트가 돼주네요. 이 차량은 캘리그래피 트림의 차량이기 때문에 캘리그래피에만 들어가는 디자인이 있어요. 외장과 내장이 약간씩 바뀌는데요. 외부에서 볼 때 일단 그릴이 다크 크롬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요 엠블럼에 있는 크롬과는 다른 어두운 컬러로 톤이 다운된 그릴이 드러나면서 전면부가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듯한 인상이 있죠. 하부 쪽에도 보시면 역시 이렇게 블랙의 하이그로시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잘 등장해 있고요. 좌우측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산타페 하이브리드 측면부를 보시면 소렌토 하이브리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사이즈인데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작아요. 전장도 좀 짧고요. 축거 부분도 약간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6인승이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요 가운데에 2열로 독립 시트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작다. 그래서 5인승과 7인승만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부의 전체적인 인상은 무난하고 단정한, 성실한 우리 아빠 같아요. 아빠 보고 있어요? 휠은 지금 19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에요. 17인치와 19인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왜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좀 모양이 조금 심플해졌을까 보니까 공역 성능을 좀 개선해서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현대차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휠이 예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모델에 들어가는 휠이 예쁘긴 한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 캘리그래피 차량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디 컬러랑 동일한 클래딩이 들어가요. 요게 바디 컬러랑 달라지면 SUV의 느낌은 나지만 상대적으로 둔탁하고 좀 투박해 보이는데 위에 한 번 더 가니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외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 컬러는 타이거 브라운 약간 펄이 들어간 색상인데 좀 더워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아주 대중적인 색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처음에 봤을 때 유니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또 했네요. 자, 산타페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이 소렌토가 좀 호평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후면부만큼은 산타페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일단 좀 단정해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좀 화려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 이 하부 쪽 보시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하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부 쪽에 스키드 플레이트와 함께 나와 있는데 이쪽 부분이 꽤 단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일직선의 디자인 형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튀지 않고 무난하지만 단정한 느낌과는 잘 어울리지 않나 싶고요. 좌우에 있는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산타페와 동일합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다른 특징이 없어요. 딱히 하이브리드임을 알려주는 배지도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산타페 하이브리드 실내에도 앉아봤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이 일단 좀 편하네. 소렌토랑 비교하면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훨씬 심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대시보드 자체가 더 뻗어 있으면서 눈에 방해받는 것들이 별로 없는 느낌? 소렌토는 막 여기 막 비늘 같은 막 그런 거 있고 막 그러거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많이 들어가는 그 모양새 그대로 나와 있어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스티어링 휠만 조금 더 세련돼졌어도 차량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캘리그래피 트램이기 때문에 12.3인치의 계기판 등장이 있는데요. 아주 화면이 넓고 가시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판보다 사이즈가 약간 작은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 나와 있고요. 이게 좀 특이하죠? 이렇게 센터페 시야 쪽이 쭉 올라왔어요. 사실 다른 데는 다 심플한데 여기는 너무 복잡해. 여기는 피아노 쳐도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버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좋아요. 버튼도 큼직큼직해서 누르기는 편해. 근데 너무 다양한 게 한데 모아져 있어서 약간 복잡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얼 변속기 아니고요. 요렇게 버튼형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호불호 많이 갈리죠. 개인적으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요거 하다가 몇 번 실수할 뻔했어요. 이거 적응되는데 조금 시간 걸려야 되고요. 버튼을 딱딱 누르실 때도 조금 힘줘서 눌러야 확실하게 기어가 바뀐다라는 사실도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다이얼로 돌릴 수 있게 편안하게 등장해 있고요. 아래쪽에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무선 충전을 하는 부분들 아예 홈이 파여져서 나와 있고요. 콘솔 박스도 한번 열어보면 오! 미니 박스 하나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깊이감이 굉장히 기네요. 손을 하나를 뻗고 다 들어가는 정도고요. 제 팔꿈치까지도 깊이가 다 나오는 정도로 꽤 깊이감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과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악수를 할 수 있다. 반갑다 친구야. 여기에 사실 뭐 큰 짐들을 또 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이 차량이 캘리그래피 트림의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가 퀼팅의 나파 가죽이 들어가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앉았을 때 편안하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2열에도 타볼게요.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2열의 승객들에게 과연 편한지 아닌지 이것도 중요한데,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약간 타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 공간이 조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게 사이드 스텝이죠.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은데 캘리그래피 트림에도 들어가는 건 아니고 따로 액세서리로 다 하셔야 돼요. 현대차에서 파는 액세서리를 보니까 36만 원 정도 추가해야 되더라고요. 이 차량은 지금 7인승 차량인데요. 2열에 앉았을 때 분명히 뒤에 좌석이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어요. 레그룸 공간이요. 주먹이 4개 가까이 들어가는 정도인데, 물론 제가 조금 시트를 앞으로 해놓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레그룸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이 중형 SUV 치고도 상당히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 남성분이어도 이 공간성 꽤 넓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은 그닥 높진 않아요. 지금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기대했을 때는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가 조금 크시다면 닿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타기에는 전혀 불편하진 않을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 시트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울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보면 여기까지가 최대치네요. 이 정도면 되게 편안하게 가는 거네요. 등을 완전히 기대서 정말 장거리를 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점이 특징이고, 욕심인가? 한 5도만 더 내려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지금 헤드레스트도 푹신한 편이에요. 기댔을 때 좀 푹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이고요. 2열에 앉으니까 도어 부분에 있는 이 크렐 오디오부가 눈길을 좀 끌어주네요. 굉장히 오돌토돌하게 바위처럼 이렇게 등장해 있고요. 2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시원한 개방감이죠. 좋다. 엄청나게 넓네요.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쭉 선루프가 들어가는데 진짜 파노라마입니다. 요 가운데 요거 조금 거슬리긴 하죠. 어쨌든 선루프를 통해서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3열도 앉아볼게요. 탈 때 2열에 문을 열고 3열을 어떻게 타냐, 우측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워크인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근데 반대쪽엔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꼭 오셔서 이 버튼 누르시는 게 좋고요. 안쪽으로 길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앉았습니다.
자, 2열 시트를 지금 적당히 앞쪽으로 조금 빼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그룸 공간이 주먹 하나가 다 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좁죠. 지금 이쪽으로 조금 더 오면은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는 정도인데요.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너무 좁습니다. 확실히 여기 성인이 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이 타기에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 이 위쪽 공간을 그래도 헤드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굴곡을 마련해 놨어요. 이런 점은 칭찬해 줄 만합니다. 키가 조금 크더라도 여기 머리가 이렇게 막 부딪히지 않도록 한 점들 눈에 띄네요. 아이들이 앉기에도 약간 이 시트 높이랑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어쨌든 시트 3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캘리그래피 트림이기 때문에 3열에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따로 나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창문이 있죠. 3열에도 볼 수 있도록 딱 쿼터 글라스 부분에 이렇게 작은 창이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앞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그나마 약간 상쇄가 되기는 합니다. 자, 산타페 하이브리드 트렁크 공간 중요합니다. 패밀리카니까 다양한 짐도 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차박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간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동식으로 트렁크 도어 열리고요. 지금 3열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기도 힘든 정도로 공간이 이때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3열을 보통은 폴딩을 시켜놓고 여기다 짐을 아마 실으실 경우가 많을 텐데요. 줄이 나와 있죠? 이거 당겨서 밀어주면 쑥. 이게 되게 무거워서 어떤 차는 되게 힘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꽤 가볍게 쑥 넘어가고요. 으싸, 올라가 볼까요? 3열을 폴딩했을 때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도 지금 공간이 꽤 많이 앞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쪽으로 돌려 앉아도 제 다리 길이보다 더 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키가 162에서 3 사이인데 3열만 폴딩했을 때도 공간성은 꽤 나온다. 그런데 앉아있기가 요 앞은 되거든요. 근데 3열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려면 머리가 꽉 맞닿아요. 실제로도 이 차가 소렌토보다도 전고가 약간 낮기 때문에 트렁크 부분에서도 허리를 완전히 펼 수는 없다라는 거. 이 2열도 한번 폴딩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힘겹게 뭐 잡아 빼고 할 필요가 없죠. 버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쭉 아주 마법처럼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오, 와, 좋네. 아, 파노라마 선루프 기깔나게 넓다잉. 제가 다 누워도 공간이 꽤 남는 걸 보면 진짜 큰 짐도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누웠을 때 지금 평탄화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 보면 약간 시트가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경사졌을 뿐이지만 누워있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아래쪽만 살짝 더 담요 같은 거 까셔가지고 위로 올려주면 충분히 널찍한 공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 시트 접은 공간에서는 약간 허리를 필 수 있는데 여기도 완전히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라면 앉은 키가 작기 때문에 우와 막 하면서 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동심을 잃었나 봐.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까먹었어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괜히 차박하는 느낌 나고 좋네요. 이제 차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직접 주행도 해볼게요. 일단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이 편안합니다. 이 차량이 캘리그래피 트림이잖아요. 퀼티에 나파 가죽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 시트가 좀 포근하고 미끈하고 푹신한 느낌이 들어요. 이 전체적인 형태가 낙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이 허리 쪽은 버킷 시트 형태로 살짝 구부정해 있는데 폭이 그닥 좁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덩치가 있으신 성인분들이 타도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SUV가 진짜 좋은 게 운전하기가 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트 포지션을 아주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도 앞쪽 공간성에 방해가 거의 되지 않고 딱 핸들 올려놔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로 포지셔닝이 된다라는 거, 정말 이 SUV 차량만 줄 수 있는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소음 측면에서 유리하잖아요.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더 정숙한 느낌이 들고 중저속 상황에서 엔진음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가르는 듯한 그런 소리만 들려오지 큼직하게 거스르는 소리들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 매력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이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저조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하이브리드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연비 아닌가요? 확실히 경제적인 차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이 차량은 17인치 타이어 기준 그리고 이륜 기준으로 봤을 때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3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19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연비가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14.5 정도의 연비는 기록이 되는데, 잘하면 연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모터가 같이 병행해서 달려있죠. 엔진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그 엔진으로는 최고 출력이 180 정도 나오고, 여기 이제 구동 모터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출력이 세지면서 최고 출력이 230마력까지 나오고요. 최대 토크도 35.7kgm까지 쭉 수치가 커지게 됩니다. 중속까지 달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앞으로 뻗어져 나가는 직진 성능 훌륭하고요. 노면과도 상당히 잘 붙어서 부드럽게 전진하는 듯한 것이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230마력이라는 출력 수치 치고는 가속할 때 느낌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자, 엑셀에 힘을 쫙 주면 중속에서 가속으로 넘어갈 때 약간 굼뜬 듯한 느낌이 나오게 돼요. 계속 정숙성을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엑셀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밟힐 때만 엔진이 개입되면서 엔진음이 좀 크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속도를 좀 줄일 때는 부드럽게 줄어들다가 가속 상황으로 다시 진입을 하면 엔진이 확실하게 개입이 되는데, 속도계의 바늘이 오르는 속도감 자체는 그닥 높진 않습니다. 약간 가속 상황에서 답답한 부분이 살짝 느껴지다가 아예 가속 상황으로 진입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또 일정 속도 이상의 담력을 찾아서 잘 움직여 주더라고요. 사실 패밀리카기 때문에 막 우리가 맨날 막 밟고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주행하시기에 불편하거나 무리가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향을 했을 때 핸들이 이게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 SUV를 끌고 앞머리를 아주 민첩하게 이렇게 조정하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둔탁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차체가 큰데 코너를 돌 때도 아주 안정감 있게 잡아주네요. 딱히 자륜 구동이 적용된 차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칭찬해 줄 만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 사실 재밌는 게, 이 계기판을 보면 언제 이 모터가 개입이 되는지, 언제 엔진으로만 내가 달리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측에 이 계기판 위에 EV라고 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터가 혼자서 주행을 하는 거예요. 엔진의 개입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지금 속도가 10km/h 되거든요. 제가 지금 힘줘서 조금 엑셀을 눌렀는데 아주 얕게만 밟아도 EV 버튼이 바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바로 엔진이 좀 개입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를 운행을 하신다, 모터로만 어느 정도 정숙하게 쭉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엑셀링을 굉장히 세밀하게 예민하게 조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V 모드로 달릴 때 아주 정숙하면서 좋다가, 이게 갑자기 엔진이 딱 개입을 하면서 보니까 소음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약간의 진동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투투툭 투투툭 뭔가 이렇게 변속되는 느낌보다 약간 탁탁 이런 느낌처럼 딱 바뀌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잦게 반복이 되면 살짝 거슬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지금 한번 가다가 지금도 모터로만 달리다가 엔진이 딱 개입되는 순간부터 주르륵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부분, 살짝 엉덩이로도 느껴지는 진동감이기 때문에 거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저속 상황에서는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다운 정복성을 보여줬고요. 중속과 약간 더 고속 상황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 때 보면 엔진 하품이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도 가솔린 차량 정도지 뭐 디젤 차처럼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은 1열과 2열 도어에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어요. 캘리그래피 트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에 좀 더 정숙성을 올려주는데 약간의 역할은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조용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유리 두께 자체는 두껍진 않아요. 일반 유리랑 똑같은데 거기에 그냥 이중으로 덮어두고 가운데에 흡음재만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아주 소음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차단되는 건 아니어서 고속 상황에서 마주보고 오는 차가 세게 달리면 스륵 하는 소리가 들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차들과 비교하자면 훨씬 더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독특한 소리가 하나 더 들리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킹에 쑥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마이크로 소리가 잡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풍선 바람 빠지는 듯 하는 소리가 살짝 들리거든요. 그것도 소음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가 그닥 하드하지 않아요. 딱딱한 느낌은 들지 않고 약간 단단한 느낌도 있긴 한데 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 그냥 수월하게 잘 넘어가는 정도라고 느껴졌습니다. 노면의 그 충격들을 하부에서 잘 아주 흡수해서 걸러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충격이 운전자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포지셔닝을 스포티함과 안락함이 있다면 훨씬 더 안락함 쪽에 많이 세팅을 두고 나온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패밀리카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이 첨단 주행 보조 사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족들을 태우고 타는 차량이기도 하고 가족들과 여행 가고 이러다 보면 또 장거리 운전할 일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다리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속도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앞에 정체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차량을 멈춰줍니다. 제가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있는데도 멈춰주고, 브레이크에 발을 완전히 뗀 상태인데 자기가 앞차랑 간격이 멀어지니까 속도를 늘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요. 요거 진짜 고속도로에서 쓰면 다리가 진짜 편하거든요. 물론 운전자는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긴 해서 팔이 뭐 자유롭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이 기능이 들어가면 장거리 운전이 꽤 재밌어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버튼도 나와 있어서 이 버튼 딱 누르시면 설정이 되고요. 그때서부터는 제가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 알아서 차가 잡아주게 돼요. 현대기아 차가 확실히 이제 이 첨단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신뢰감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차량 이렇게 한번 타보니까 확실히 패밀리카를 겨냥한 차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안락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용적인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주행할 때 운전자가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 장벽을 좀 낮춰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적인 우리의 소울이 담겨있는 라면으로 치면 진라면이고요. 순한 맛이에요. 일단 매운맛은 납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스포티한 성능을 느끼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민첩성과 가깝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투박하고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 좀 심플한 차다, 그런 느낌의 차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저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 또 시승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다양한 차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 근데 주차할 때 보니까 이 버튼형 변속기가 요게 힘들어요. 버튼형 변속기 요거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